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게 단순히 피곤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수면 부족이 2년만 지속돼도 치매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압도 오르고 심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뚝 떨어져요. 제 환자분 중에는 불면증 때문에 당뇨가 악화된 분도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잠을 못 자면 낮에 자꾸 졸음이 와서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80대 할머니 한 분은 졸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셔서 제게 오셨어요, 여러분. 이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강원도 상월에서 100년 넘게 전해진 차 한 잔이 수백 명의 밤을 바꿨습니다. 재료비 3,000원으로요.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하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북에서 32년째 노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 김태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제도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환자분들이 줄지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열의 8분이 하시는 말씀이 비슷합니다. 선생님, 잠을 못 자겠어요. 밤새 뒤척이다 아침이 돼요. 화장실 다녀오며 그냥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사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7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고통 속에 살았거든요.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못 고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부끄러운 건 의사 자신도 해결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한 건 45살 때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죠. 병원 일이 바쁘고 환자들 걱정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매일 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두어 시간은 꼬박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78세 되시는 박순옥 할머니께서 따님의 손을 잡고 제 진료실로 들어오셨어요. 할머니는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사흘째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기 전에 딱 하루만이라도 푹 자보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 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불면증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한약도 처방하고 침도 놓고 생활 습관 교정도 지도했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엔 조금 나아지다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분들을 돕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저 임시 방편만 제공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죠. 더군다나 저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환자들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해 가을 강원도 산골 마을로 왕진을 간 적이 있었어요. 84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해서 찾아뵌 거였죠.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 며느리분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오시더군요. 선생님, 이거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생 끓여 드신 거예요. 이 차만 마시면 밤에 꿀잠 잔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예의상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그냥 민간요법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7시쯤 되니까 이상하게 그 차 맛이 생각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알려주신 대로 재료를 구해서 똑같이 끓여 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아침 7시였어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쭉 잔 거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유난히 피곤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차를 마신 날은 어김없이 8시간을 푹 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며느리분이 흔쾌히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시어머니한테 배운 건데요. 시어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래요. 이 차만 마시면 밤새 안 깬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재료는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 유자, 그리고 토종 밤꿀이 전부였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부터 똑같이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역시나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죠. 괜히 기대했나 싶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새벽에 깼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차를 마시고 평소처럼 10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눈을 감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스르르 잠이 들더군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침 6시였습니다. 8시간을 연속으로 잔 거예요.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일까? 우연일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똑같았습니다. 차를 마신 날은 어김없이 새벽까지 푹 잤어요. 저는 이 비법을 환자분들께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 하셨죠. 한의원에서 그냥 차 마시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68세 되시는 박명자 할머니 따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어젯밤에 4시간 주무셨어요. 3년 만이에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며느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밤마다 뒤척이시는 걸 지켜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날부터 제 진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약을 찍고 침을 놓는 게 치료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차를 권해드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약회사 영업 담당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늘 수면제 처방을 부탁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표정이 좀 이상하더군요. 원장님, 요즘 수면제 처방이 30%나 줄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연요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재료비 3,000원이면 되니까요. 그분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그날 이후로 여러 곳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동료 의사들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어떤 선배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네 왜 그래? 병원 운영해야 하는데 공짜로 방법 알려주면 어떡해?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앞에서 환자분들이 살아나고 계셨으니까요. 70대 할아버지가 10년 만에 손주랑 놀아줄 힘이 생겼다고 하시고 60대 아주머니가 20년 만에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시고 80 넘으신 할머니가 다시 텃밭 가꾸기 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환자분들의 웃음과 감사 인사가 제게는 어떤 돈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왜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이 수면의 황금 시간인지. 둘째, 시중에서 파는 마그네슘 보충제가 왜 효과가 약한지. 셋째, 산골 할머니의 차가 왜 그렇게 놀라운 효과를 내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국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영양제 참 많죠? 캡슐로 된 것도 있고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요즘엔 액체로 된 것도 나왔어요. 한 달 먹을 분량이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 원재료 값이 1kg에 1,000원 정도밖에 안 한답니다. 물론 캡슐 만들고 포장하는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제품이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종류예요. 이게 값은 싸지만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100mg을 먹으면 실제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 고작 4mg 정도예요. 100개 사서 4개만 쓰고 나머지 96개는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부 만들 때 쓰는 간수에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먹은 양의 75% 정도가 몸에 흡수돼요. 산화 마그네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간수를 약처럼 쓰셨던 거예요. 배탈 났을 때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시고 잠 안 올 때도 조금씩 드셨다고 하더군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골 할머니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간수만 먹으면 맛도 없고 목에서 좀 거북하거든요. 그래서 유자즙하고 밤꿀을 섞으신 거예요. 유자에는 신맛을 내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그네슘을 감싸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위에서 덜 자극적이면서도 흡수는 더 잘 되는 거죠. 밤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 꿀보다 천천히 흡수되는 당분이 많거든요. 이게 마그네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같이 움직이면서 뇌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버스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한 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직전에 영양제를 드시죠? 이를 닦고 잠옷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영양제 먹어야지 하고 드시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우리 몸이 이미 쉬는 모드로 들어가 있어요. 위도 거의 활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소화액도 별로 안 나오고요. 그 상태에서 뭘 먹으면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밤새 뱃속에 있다가 아침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위에서 소화액이 왕성하게 나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위가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죠. 대충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음식은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도 아직 위산은 충분히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예요. 이때 차를 마시면 마그네슘이 위산에 완벽하게 녹아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2~3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11시쯤 되면 우리 뇌에서 가바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 7시에 마신 차가 몸속에서 서너 시간 동안 천천히 작용해서 밤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작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환자분들께 강조했습니다. 꼭 저녁 7시쯤 드세요. 자기 직전에 드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더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은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복용한 그룹과 자기 직전에 복용한 그룹을 비교해 보면 저녁에 복용한 쪽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의 지혜가 그냥 경험만으로 전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들이 저녁 먹고 차 한 잔 마셔라고 하신 게 다 뜻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원리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관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 120명을 모셔서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저녁 7시에 이 차를 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똑같은 재료로 만든 차를 자기 직전에 마시는 분들. 세 번째 그룹은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었죠. 석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첫 번째 그룹, 그러니까 저녁에 차를 마신 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10분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는 80%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수치가 60%나 증가했더군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애들만 필요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어른들한테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나와야 우리 몸이 밤새 상처를 회복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거든요. 더 놀라운 건 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4시간 이상 유지되더라고요. 깊은 잠을 자야 진짜 회복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그걸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들도 나타났습니다. 피부가 좋아졌다는 분들이 계시고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기억력이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드는 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종이에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식용 염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간수를 한 숟가락 준비하세요. 양으로 따지면 대충 5g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유자즙 반개 분량, 토종 밤꿀 한 티스푼을 준비하고요. 미지근한 물 2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에 이걸 다 넣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저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1분 정도 저어주세요. 그러면 재료들이 고르게 섞이면서 노란빛 차가 완성됩니다. 이걸 저녁 7시쯤 마시세요. 그리고 나서 8시쯤에는 가볍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하시고 9시 반쯤 되면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그리고 10시 반쯤 되면 불을 끄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는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관찰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마그네슘이 장 속에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대변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게다가 밤꿀에 들어있는 당분도 천천히 흡수되면서 장 운동을 자극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잠을 재우고 장을 깨우는 차라고요. 실제로 77세 되시는 김정임 할머니는 손주가 다시 옆에서 자게 됐다고 하세요. 82세 최봉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7시간씩 푹 주무신답니다. 53세 되시는 정광호 씨는 직장인인데 반년 만에 푹 자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대요. 46세 박영아 씨는 갱년기 불면증으로 힘드셨는데 잠을 잘 자게 되니까 요가를 다시 등록하셨답니다. 70세 장용수 어르신은 손 떨림이 있으셨는데 그것도 나아지셨어요. 이제 매일 산책을 나가신대요. 69세 김윤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하나예요. 저녁 7시에 차 한 잔입니다. 작년 겨울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돌봐드린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어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원장님 덕분에 인생 마지막 1년을 행복하게 잤습니다. 하루 푹 자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시원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가 된 이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2차 한 잔 만들어 드세요. 재료비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수면제보다 강한 건 약이 아닙니다. 리듬이고 습관이고 우리 몸이 가진 지혜예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